보셨던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입니다. 자, 내부에 있는 공기 역시도 물질이기 때문에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고무 풍선 역시도 고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역시나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런데 이러한 입자의 크기가요,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비싸고 좋은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무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자, 입자들이 어때요? 빽빽하고 아주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입자 배열이라는 거야. 자, 그 내부에 있는 공기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정말 작은 입자가요, 멀리 떨어져 있다. 자, 분명히요, 고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입자 배열에 차이가 있다고요. 액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낸 것을 입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실제 입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수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어 온 거예요. 자, 이게 대부분의 고체 상태의 입자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고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어때요? 아주 빽빽하고 촘촘하게 배열이 돼 있지. 거기다가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어서 액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체보다는 불규칙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액체의 경우는요, 뭔가 조금은 규칙성을 찾기는 어려운 느낌이 들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체 입자들의 배열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였던 공기의 입자 배열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칠판이 좁아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실제로 기체들은요, 아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어떤 입자는 조금 가깝고 어떤 입자는 더 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네요. 불규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입자 배열은요, 고체로 갈수록 규칙적인 거고요. 고체에서 액체, 기체 쪽으로 갈수록 점점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라는 거 눈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어떻게 눈으로 이해를 할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라는 거야. 따로 외우지는 마세요. 자, 그럼 과연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떨까? 사실요, 고체 같은 경우는 규칙적이지만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리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평균적인 거리를 얘기할 거예요. 자, 고체 같은 경우는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너무도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가깝다, 매우 가깝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거기다 또 한 가지, 너네 고체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넣어봐. 안 들어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빈 공간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자, 이번에 액체를 보도록 할게요. 액체 같은 경우는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부분도 있고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어쨌건 평균적으로 나타냈을 때 고체보다는 조금 멀죠. 그러나 우리는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그래서 너네 물 같은 것도 손가락을 넣으면 쑥쑥 들어가죠.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어서 우리 액체에 손가락을 넣어볼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그리고 기체입니다. 자, 기체에다가 손을 넣어볼게요. 얘는 있는지 없는지도 느낌이 안 들지. 왜 그러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얘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는요, 매우 멀어요 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자, 결국 입자 사이의 거리라는 건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멉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압축되는 성질을 만나보도록 할게. 요거 우리가 방금 실험으로 보고 오셨어요. 너희들이 압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압력, 힘을 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고체한테 힘을 가해도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압축되는 성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액체 같은 경우는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의 압축이 안 돼요. 물론 아주 약간은 압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압축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어때?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넣고 앞을 막은 다음에 피스톤을 누르면 쑥 들어가죠. 자, 이만큼 부피가 쉽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보일 법칙 공부했잖아. 압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기체입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요, 입자 사이 인력이라는 걸 만나보도록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부 교과서만 다루고 있고요. 교과서에 없어도 학교에서 알려주는 경우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용어가 조금 어렵죠. 입자 사이라는 건 알아요. 입자와 입자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 입자와 입자 사이인데요, 인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요게 한자어거든요. 끌어당길 인자예요. 거기다가 힘력자예요. 아, 인력이라는 건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구나. 입자와 입자가 서로 당기고 있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게. 인력이라고 했으니까 인누아하는 힘이야. 만약에 인누아하는 힘이 강하다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겠죠. 인누아하는 힘이 약해.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얘는 왜 이렇게 거리가 가까웠던 거야? 입자와 입자 사이 인력이 강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 인력이요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바로 고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누아하는 힘이 너무 셉니다. 끌어당긴 힘이 세서 거리가 가까워졌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액체 같은 경우는요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 요거는 고체보다는 입자와 입자 사이 인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체입니다. 이 기체들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했지. 그냥 나 몰라란 거야. 서로 끌어당긴 힘이 매우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입자와 입자 사이 인력이 매우 약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학교에 따라서 거의 없어. 인력이 거의 없어. 을이라고는 없어. 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입자 사이 끌어당기는 힘은요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약해집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입자 운동이에요. 선생님이 입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러한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어. 자, 우리가 앞에서 역시나 공부를 할 때도요 기체 입자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사방으로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의 경우는요 매우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여기서도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체보다 액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활발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운동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들이 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선생님, 고체는요 안 하니까 칠판 가만히 있는데요. 라고들 생각을 많이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삐뽀삐뽀를 붙이도록 할게요. 이 고체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 막 입자들이 옆으로 가거나 막 회전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요. 액체 같은 경우는 비교적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기체는 매우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운동 모습을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고체 상태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만 움직입니다. 제자리 진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너네 수업 시간을 생각하면 돼. 수업 시간이 정상적이라면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손 정도 움직이면서 필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게 고체다. 그리고 그 입자가 여러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막 집에 가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지. 요게 바로 액체 상태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수업 종이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과 후 시간이 되면 다들 집으로 가죠. 누군가는 인강을 들을 거고요. 누군가는 학원을 갈 거고 누군가는 놀러 가서 PC방을 갈 거야. 자, 이렇게 자유로워진다고. 매우 활발하고 매우 자유로운 상태가 기체 상태 방과 후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요 내용 같은 경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물질의 상태 변화를 공부하게 될 건데 여기서 입자 배열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야.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자, 오늘 시간 배운 거를 응용하게 될 거니까 오늘 내용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입자 배열이 규칙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고체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입자 배열이 가장 불규칙적인 건 바로 기체 상태가 되겠지. 그리고 입자 사이 거리는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기체, 액체, 고체로 가면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했어. 자, 그리고 압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액체와 기체인데요. 사실 액체는 거의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압축은 보통 기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심화 내용도 배웠죠. 입자 사이에 인누아하는 힘, 입자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지. 입자 사이 인력이라는 건요. 고체일 때 가장 강합니다. 자, 그리고 액체, 기체로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체 입자들은요. 의리가 없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입자 운동이 있었는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고체 입자들은 운동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보기가 될 거야.
제자리에서 진동합니다. 전부 다 운동을 하긴 해요. 하지만 고체는 제자리 진동, 그리고 액체는 비교적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거고요. 기체는 매우 활발합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